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 재료들이 있어서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투자처,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겠죠. ETF에 대해서 쏙쏙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핫한 재료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또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된 ETF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신규로 상장된 ETF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ETF는요.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는 ETF입니다. 아까도 뭐 TSMC 얘기하시면서 네. 그 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가 요새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는 ETF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이 되고요. 총 19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성장에 대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후공정 패키지 HBM이라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좀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만기 채권형 ETF가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기가 24년 12월인 타이거 24-12 금융채 AA- 이상 되는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790개 종목의 국내 상장된 ETF가 한 790개 되는데요. 이 ETF 중에서 가장 큰 ETF는 타이거 CD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한 7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CD 금리 액티브가 이제 파킹 통장용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로에서도 하나로 CD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이번 주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 채권형 ETF가 많은 ETF 운용사들이 지금 줄줄이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BNK 24-11, 그러니까 만기일이 24년 11월이죠. 회사채 AA 액티브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파킹 통장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파킹 통장용 ETF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그렇죠. 좀 얘기해 주신 적이 예.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그 대안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눈에 띄는 게 이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 뭐 주식 안에서도 관련주들이 지금이 저점이고 이제 이거 네네. 다지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분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ETF 안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 구조에 대해서 큰 그림부터 하나씩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아까 그 조기준 코치님이 네. 이제 팹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반도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거든요. 메모리는 저장의 중심을 둔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대장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는 연산 처리에 이제 중점을 둔 반도체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설계만 하는 거를 팹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 파운드리, 그 두 개 다를 하는 걸 IMD라 부르는데 팹리스의 대장은 이제 엔비디아나 AMD고 그 다음에 팹리스는 엔비디아고 좀 헷갈리네요. 파운드리는 TSMC.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 TSMC 그리고 IMD라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삼성전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팹리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파운드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TSMC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리를 딱 해두시면 ETF가 굉장히 또 많이 반도체 ETF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가 그러면 삼성전자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팹리스 대표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뭐 이렇게 저희가 큰 그림에서 좀 알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산업인데요. 그러면 앞서서 신규 상장 쪽에 AI 반도체가 있었거든요. 이쪽 산업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지금 산업 자체가 좀 약간 정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그리고 구글은 바드, 뭐 아마존은 베드룩, 메타는 라마 이렇게 해서 AI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글로벌리 AI 전쟁이 지금 붙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로 해서 27년까지, 그러니까 22년부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27년까지 매년 22% 성장한다고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AI가 지금 우리 생활에 아니면 산업 전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속도에 그리고 크기의 발전, 성장이 그렇죠. 지금 예정이 예. 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국내에 상장된 대표적인 반도체 ETF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또 성장하는 이 산업 안에 또 뛰어들어서 투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5개의 큰 ETF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리스 하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라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팹리스 회사들이,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네.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수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총으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된 큰 ETF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AMD라든지 인텔, 브로드컴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ETF는 이제 상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을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한 5,400억의 지금 AUM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뭐 25%, 전자가 24%,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1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라는 ETF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네. 반도체 전체,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있는 가치사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래서 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이닉스가 뭐 21%, 삼성전자가 뭐 19%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반도체에 포커싱을 둔 뭐 ETF도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엠브리라는 ETF인데 이 ETF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TSMC 프로드컴이 이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D램에 또 포커싱이 되어 있는 ETF가 있는데 그게 아리랑 글로벌 D램 반도체. 요 종목도 5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장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일단 다시 한번 높아지는 이 시즌이고요. ETF 안에서도 AI 반도체 등을 비롯해서 많은 상품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된 ETF에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 상품이 있었고요. 좀 오늘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